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에 왔습니다. 어,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하다가 잠깐 이제 멈추고 있는데요.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 전형범 박사님을 인터뷰하러 오게 됐습니다. 예, 전 박사님하고 좀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보현산 천문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보현산 천문대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어,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 광학천문대로서 이제 두 천문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소백산에 있는 소백산 천문대가 있고 여기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천문대는 이제 24인치, 61cm 구경을 지닌 광학망원경이 있고요. 이곳 보현산에는 1.8m 구경의 광학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큰 망원경이죠. 물론 천문연구원은 또 해외에 직접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용권을 가진 천문대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그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1124m 네. 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3월 지금 중순인데 올라오는데 그 눈이 많이 쌓여서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특별히 사륜구동 차를 내려주셔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번 회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관측천문학자이시고 또 천문사진 작가이신 전영건 박사님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전 박사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가깝게 잘 알고 있던 분이신데요. 예, 한 가지 사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제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잘 찍으시는 거로 널리 알려져서 저는 이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전 박사님이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지 예,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 물어보고 또 그 김에 전문 사진 촬영하는 전 박사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뵙네, 또. 보현산 천문대에서 보기는 정말 예, 오랜만이에요. 예, 언제 오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초신성 관측하러 한번 맞네요. 왔었고 그때. 저희 고등과학원 원장님 모시고 음, 제가 여기 또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전부 아주 옛날 얘기고 이제 그보다는 이 준공을 1996년에 했는데 아마 그 전엔가 여러 그 선생님들하고 그렇죠. 예, 산 한번 위에 같이 올라온 적이 예, 있었죠. 예,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 기억이 가장 음, 생생하게 나네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기 근무를 했으니까, 예, 예. 저는 뭐 지금 한 30년째 보현산에 있습니다. 어, 어, 부서 이동을 안 하시고 계속 보현산에 예, 계셨네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우리 전영건 박사님은 관측 천문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전 박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진을 좋아하게 되셨고 또 일반 사진에서 특별히 또 천문 사진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진 언제부터 음, 시작하셨어요? 예, 뭐 사진, 글쎄 뭐 기억해 보면은 대학 시절에 뭐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네. 한 게 뭐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대학 전에는 그러면 사진을 별로 그전에도 이제 뭐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가끔 이제 예, 뭐 소풍이라도 가면은 한 번씩 찍긴 했지만은 그런 예. 경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뭐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제 동아리를 하나 들어가는 게 음,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동아리가 거의 뭐 110개가 넘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사진 동아리죠. 그래서 사진 동아리에 사진 동아리. 그냥 가서 사진을 좀 부산대 천문 동아리는 배워볼까. 없었어요?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전문 동아리가 생겼고요. 아, 제가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두세 달 그 전문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예.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사진 전문 동아리가 별을 보는 데만 주안점이 있고 필름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음, 찍는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예. 마운트 자체도 추적이 하기 어렵고 노출도 길게 줘야 되니까 추적도 잘 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별 사진도 좀 찍어보고 뭐 이런 욕심으로 들어갔는데 사진 찍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럼 그냥 천문 사진만 했습니다. 동아리하고 사진 동아리를 두 개 같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했었는데 뭐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진 동아리 하시면서 사진기 사진을 이제 배웠죠. 현상하고 인화하고 하고, 아, 지금 이런 게 일반인들이 요즘은 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름을 쓰던 시절이니까 예. 필름을 이제 가지고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을 하고 현상된 걸 음, 다시 인화를 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린트된 사진을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그걸 배운 게 이제 그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무대가 이제 그 당시에는 자갈치 시장이었기 때문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 그 자갈치 시장이 그 아주머니들,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 그거 찍어 보려고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해질 때도 나가고, 해가 높으면은 재미가 없어서 별로 사진 찍으러 안 다니고, 이제 주말만 되면은 뭐 새벽에 나가서 해도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오고, 음,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죠. 그게 사진을 배운 이제 제일 그 첫 기억인데, 음. 천문학 한다고 이제 대학원에 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전체 사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럼 그, 학부 때는 전체 사진을 특별히 찍으신 건 아니시고, 그렇죠. 예. 특별히 찍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로 감도만 높이면은 은하수도 찍을 수 있고, 네, 별자리도 찍을 수 있고 네, 이렇지만은, 필름 시절에 필름 가지고 은하수 찍고 별자리 찍고 이런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그 약간 추적이 돼줘야 되는데 그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 지금은 삼각대에 얹어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뭐 지금 아주 훨씬 쉬워졌죠, 쉽죠. 예. 정말.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시절이 됐죠. 그럼 학부 때는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작품 사진, 예. 작품 사진. 인물 사진, 작품 사진 이런데 사실 뭐 인물 인물, 사진은 풍경, 풍경, 또 저는 거리. 주로 많이 찍는 게 이제 풍경 사진, 아, 그리고 예, 자갈치의 그 풍경, 이런 거리 사진, 이런 예. 것들 많이 찍었죠. 아, 그러면서 사진을 배우고, 주로 이제 흑백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지금도 컬러로 찍은 사진은 뭐, 그다지 작품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사진을 다 흑백으로 만들려고 뭐 노력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전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컬러 사진으로 많이 예. 찍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사진 활동할 때는 뭐 전시나 어디 출품 같은 거 음, 하신 적 있나요? 뭐 출품은 대학 시절에 한번 해봤다가 입선 한번 한 게 전부고, 그게 어, 시작이자 마지막이고요. 네, 출품을 해본 게 시작이자 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전시회는 우리가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 예. 그룹전으로. 개인전은 그 못하고, 동아리 자체에서. 동아리 자체에서. 예, 예. 봄, 가을로 음,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그 당시에도 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어디 이제 멀리 원정 촬영 우리가 이제 원정 촬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학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출사, 촬영을 나갑니다. 출사. 예. 온갖 거 짊어지고, 전국에 이제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뭐 밤이 되면은 뭐 나와서 친구들하고 이제 별도 보고 별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걸 사진으로 찍을 생각은 별로 못했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걸 그렇죠. 예. 찍으려면 장비를 또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체 사진을 찍는 분을 제가 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당시에는 그럴 예. 겁니다. 그래서 전영범 선생님이 대학원에 오셨을 때 이제 만났을 때 예, 보니까 이제 일반 사진도 찍으시지만 그 후에 전체 사진을 찍으시는 걸 보고
아니, 처음으로 저는 느꼈어요. 예. 예. 이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소백산 천문대 61cm 망원경이고, 예. 그래서 또 학교에 있는 망원경도 물론 이제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예. 그 당시에 그거 쓸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고, 소백산 망원경은 그 밖에 그 망원경 옆에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측을 가면 거기에 제가 쓰는 카메라를 이렇게 피기백으로 붙였죠. 아, 일반 카메라를 일반 붙였었어요? 카메라를 그 당시에 붙이고, 오. 그 제가 관측하는 동안에 그걸 이제 노출을 시켜서 또 사진도 찍고, 항상 두 개를 같이 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노출을 뭐, 우리가 보통 전체 연구용으로서는 전체 사진을 찍을 동안에 노출을 30분에서 뭐 1시간씩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 망원경 꼭대기에 카메라 하나 붙여놓고 밑에서 원격으로 릴리즈로 한 장씩 아, 찍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천문학과 학생들은 예, 학부생 때 천체 사진을 이제 그렇죠. 관측 천문학 시간에 예, 찍잖아요. 예, 그래서 실습도 하고 이제 턴 프로젝트로도 하고 그래서 저도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관측 천문학을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이제 암실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예, 희미하게 이제 불 켜놓고 거기서 필름을 현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고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인화기에 인화기. 걸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인화질을 현상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이제 그 예. 픽서에 넣어가지고 예, 그 이미지를 이제 띄우는데 정말 아마 전 박사님도 경험하셨을 텐데 그 고정액 속에서 하얀 인화지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상이 나타날까? 나타나죠. 예. 그때 그 감동은 예, 수동 그래서 카메라, 예, 수동이 아니라 그 필름 카메라로 예. 관측한 그 필름을 가지고 인화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이죠. 그 당시 생각해 보면 필름은 사실은 빛이 전혀 없는 데서 하니까 예, 그 예, 희미한 빛도 없고 그냥 그 형광판 조그만 거 하나로 예, 현상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거 체크하는 수준으로 현상을 해야 되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약간 붉은 등이 있으니까 액체 속에 이렇게 흔들면은 상이 싹 나타나죠. 예, 예. 그래서 그 그렇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예, 요즘은 그거 디지털 카메라로 그 나타나는 거 그걸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걸 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예,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그 감도가 높고 붉은 등에 또 반응을 잘하니까 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음, 한심한 시대였지만 예. 또 그 나름대로 예. 예, 멋과 감동이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그 생기면서부터 천문학이 이제 그 어떤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사실 천문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예, 이제 천문학 배우면서 이제 알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연구소 와서도 제일 처음 한 일이 그 암실에 오자마자 암실에 처박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햇빛도 못 보고 맨날 그 암실 안에서 현상 인하하면서 그 연구 과제 마무리한다고 그 당시에 이제 초점감 처리라고 해서 전체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음, 방법이죠. 예, 예, 예. 그런 그 기술에 관련된 걸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초의 천체 사진 작가 이 타이틀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도 사진 찍는 사람은 많았고요. 예. 저보다 잘 찍는 사람도 많았고, 예. 예. 하긴 뭐 그 사진 찍는 사람을 찾기는 쉬워도 아무도 안 찍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 그럼 대학원 때 전체 사진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는, 예, 그, 우리 뭐, 학기 과제로 이제, 톤페이퍼 예, 보통 예. 말하는 학기 과제로 전체 사진을 찍어서 측광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뭐 이런 과제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관측을 해야 되고, 관측하고 나면 밝기를 측정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자로서 예, 망원경을 써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찍은 사진을 분석 툴을 써서 예, 어떤 통계량을 측정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사진하고 이제 일반 카메라로, 예, 음, 일반 카메라로 아니면 이제 망원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아마추어 활동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망원경이 아니라 그런 망원경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전체 사진 작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예. 어떻게 구별을 저는 하셔야 되나? 사실은 뭐 전체 사진은 소백산 망원경으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는 그당 우리가 전문용어로 쓰는 거는 다 흑백으로 찍죠. 앞에 필터를 쓰고, 그렇죠. 예, 예, 필터를 쓰고 따로따로 흑백을 찍어가지고 그걸 암실에서 이제 합성을 해서 컬러를 만들어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배웠고, 배워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네, 나중에 전체 사진 우리가 보통 아는 멋있는, 과거에 멋있는 전체 사진을 다 이제 필름으로 찍어서 네, 그걸 암실해서 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인화를 해서 컬러 사진을 만들고 이런 아주 좀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지금은 네,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그보다 훨씬 좋은 거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찍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사진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리온 사진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어렵게 필터별로 사진을 찍어서 그 컬러 합성을 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예, 오리온 성운처럼 이렇게 색상이 나오도록 예, 만드는 뭐 이런 예.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배웠던 거죠.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천문학자들은 사진 작가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 예, 아예 그걸 맞습니다. 예. 예, 전공 과목에서 음. 배우거든요. 이미 그냥 암실 기술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 예, 배우니까요. 예. 음. 그러니까 관측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진 찍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예,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저 작가로서 예, 그 사진 촬영 이야기를 이제 뒤에 하시고 잠깐 그 천문학자로서의 예, 활동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전영국 박사님은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관측 천문학자시고 예. 그다음에 관측 그 천문학 분야 중에서 어떤 대상을 주로 음, 관측해서 어떤 연구를 예. 하시나요? 저는 본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상성단의 어떤 측방 관측 연구라 그럴까요? 그래서 예, 구상성단의 어떤 특징을 연구하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예, 예, 그 속에서 어떤 좀 구상성단에서는 주기가 아주 짧게 나타나는 경광성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걸로 아, 논문을 쓰고 그래서 예, 그런 타입의 경광성들을 다른 구상성단을 또 다 관측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음, 모아서 그래서 이제 예. 학위를 마치고 그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관측을 예, 더 하고 지금까지도 경광성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예. 구상성단의 변광성은 RR라일이 예, 보통 비슷한가요? 이제 RR라일인데, 예, RR라일이 말고 그 밑에 조금 이제 밝게 아주 짧게 변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델타 세페이드처럼, 더 스쿠트, 예, 어, 델타 스쿠티처럼 짧게 변하는 예, SX 피닉스라는 타입의 변광성입니다. 오, 피닉스 자리 SX별. 이거 얼마 정도 되나요? 델타 스쿠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뭐, 짧은 거는 두세 시간, 예, 길면은 한 뭐 0.2일, 0.1일, 뭐 이 정도. 예, 어제 길면 한 0.3일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짧은 거. 그래, 예. 짧다는 건 진폭도 작으니까, 이 관측이, 작은 망원경으로는 좀 관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승단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저 연구 목적이 구상성단의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거리를 재는 도구로 또 쓰입니다. 그것도요? 예. 그 아, PL 예, 릴레이션이 있어서, 그것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RLI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이걸로도 거리를 측정한다면, 두 개가 예,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좀 도움을 주겠죠.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예. 구상성단이겠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예, 대부분은 우리 북반구에 우리 1.8m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예, 변광성, 변광천체가 아니면은 예, 이게 연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가 너무 빨리 변하고 이래서 예, 어떤 다른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표준화를 예,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이제 밝기 변화만 이건 열심히 우리가 측정하면 예, 되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변광성은 또 관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이런 망원경으로 관측을 또 많이 할 기회도 또 선문대에 있다 보니까 얻을 수 예, 있었고,
그래서 관측은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봄, 가을로 그냥 부산성당만 뜨면은 그냥 뭐 주구장창 관측을 네. 해가지고 관측 자체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 분석하다가 아주 짧게 변하는 아 여기도 이런 변광성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또 네. 찾고 다른 부산성당에서도 그런 걸 또 찾고 예. 지금은 뭐 제가 못 찾은 것도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서 내놓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예. 1.8m급 정도 되는 망원경으로 그 당시에 변광성을 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경쟁력이 좀 있었습니다. 아, 어두운 걸 할 그렇죠. 수 예, 있으니까. 예. 되게 작은 망원경을 예. 근데 하니까. 지금은 2m 이하 되는 망원경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그걸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예. 또 8m, 10m 이런 망원경으로 외부 은하에 있는 변광성을 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아랄라이리 변광성이나 이런 예. 것들. 예. 그래서 좀 영역이 저는 그런 것들의 연구가 이렇게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광성 연구가 지금 오히려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그렇죠. 멀리까지 예, 이제 볼 기회가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예, 예, 뭐 주변에 있는 은하까지 다 예, 확대가 확대가 되니까. 되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제가 하던 연구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뭐 연구라기보다는 조그만 망원경 하나를 이제 원격 관측을 할 수 예.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나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게 여기 예. 지금 조그만 돔 하나에 넣어놨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뭐 학생들 R&E 연구하는 그런 쪽에 음. 지원을 거의 뭐 한 20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해마다 한두 팀씩 뭐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별 같은 점광원을 관측할 예. 때는 우리 보현산 1.8m로는 몇 등급까지 관측할 수 있나요? 제가 측정한 걸로는 22.5등급까지 해봤습니다. 22.5. 한 30분 어, 노출하고 필터는 아이 필터 좀 잘 찍히는 그래도 꽤 필터죠. 내려가네요. 그래서 계산해 저는, 보면 사람 눈보다 한 예. 400만 배 증폭시킨 셈이죠. 그거는 감이 안 오고. 어, 제가 전에 초신성 관측할 때 한 20등급 정도까지밖에 예. 못 가는 걸로 아주 정밀하게 기억하는데. 측정하려면은 한 예. 20등급.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예, 시상에 따라서도 예. 다릅니다. 제가 예. 소행성 발견할 때 찾은 소행성들의 보통 밝기들이 다 20등급에서 21, 2등급 뭐 이렇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두운 소행성들도 뭐 관측이 되니까 예. 한 22등급 정도까지는 뭐 원하면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예. 자,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작품 사진, 예. 또 일반. 뭐 작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냥 찍고 싶은 것을 찍는 사진, 예. 그런 일반 사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천체 전체 사진. 사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마추어 그 음. 활동으로서 약간 전문가적인 아마추어 활동으로서 천체 사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문학자로 정말 대형 망원경 쓰고 또 이제 아주 전문화된 예. 분석 툴을 쓰는 그런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좀 설명을 다시 해주죠. 제가 뭐 아주 간단히 뭐 했지만. 보통 예술 사진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진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진을 다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하셨던 저는 이제 그걸로 거예요?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은퇴를 하면은 그쪽을 해볼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 지금도 예. 그런 작품 사진을 찍으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개인전도 하고 뭐 합니다. 아, 예, 그런 예. 거는. 그쪽도. 예. 그리고 개인전 하실 때 저도 하나 정도 걸어도 됐어요? 뭐 그런 공간이야. 뭐 얼마든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전체 사진가로서 찍는 전체 사진. 예. 아마추어들이 또 즐기는 이런 전체 사진. 이거는 아마 과거에 저는 옛날에 필름 시절에 뭐 일본 사람들이 망원경을 써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전체를 찍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예. 우리는 이렇게 찍을 수 없을까?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망원경이죠. 네. 추적이 아주 정밀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저 그런 망원경을 그 당시에는 가격도 무지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전체 사진가로서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절이 되면서부터 그 시장이 확 열렸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찍을 수 있게 됐고, 어, 지금은 적당한 자기 기술만 좀 익히면은 그냥 삼각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뭐 은하수를 뭐 근데 제가 가지고 보니까 다니고 뭐 이런 전체 걸 할 수가 있죠. 사진도 장르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체만 찍는 사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랜드스케이프를 같이 넣어서 맞습니다. 예, 풍경과 함께 같이 찍는 예. 사진이 있고, 좀 이렇게 장르가 보통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전체만 들어가는 경우로 이제 심우주 사진 이러죠. 깊은 심우주. 심자를 써서 심우주 사진. 영어로 이제 딥스카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심우주가 된 것 같습니다. 심우주. 그리고 이제 풍경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 사진이죠. 지구와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일반적인 사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좀 합성이 많죠. 최근 들어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합성을 하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 사진 하면은 그 우리가 볼 때 아 이거는 이런 류의 자연은 없어 이러면 거부 반응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그 좀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합성을 예. 합니다. 이를테면은 풍경을 넣고 은하수를 넣었는데 은하수도 깨끗하고 풍경도 깨끗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예.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이 아니죠. 예, 현실이 아니죠. 뭐 풍경을 잘 맞추면은 은하수가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음, 은하수를 잘 맞추면은 풍경이 약간 흐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흐르거나 뭔가 그렇죠. 뭐 달라져야 되는데 예. 약간 그런 게 없이 둘 다 깨끗하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추어들의 기술 중에 하나가 풍경대로 찍고 똑같은 자리에서 풍경대로 찍고 은하수는 은하수대로 찍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사용할 때 뭐 그 렌즈까지도 똑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 렌즈도 바꿔가지고 예. 은하수는 넓어야 되니까 광각으로 찍고 뭐 아, 풍경은 좀 좁게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걸 멋있게 넣고 이것도 예. 가능하고 거꾸로 풍경을 넓게 찍고 예. 거기에 뭐 오리온 자리 같은 걸 좀 예. 일반 카메라로 조금 확대해서 찍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예. 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음, 시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술 사진과 전체 사진과 이게 경계가 자꾸 이렇게 예. 허물어져 가는 뭐 예. 그런 단계죠. 예술 쪽에서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느낌을 또 갖게 처음에 되고 이제 그렇게 합성하는 것을 좀 탐탁지 예 않게 대부분 생각.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그 필름 시절 사람들은 합성하면은 일단 예. 조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목적을 예 이제 내가 밤에 그 풍경과 함께 한 밤하늘을 봤을 때 그 느낌을 구현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 꼭 그 이 화면에 담긴 것을 그대로 보여야지만 자기가 느낀 것이 된다. 그것은 아닐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음, 그것이 내가 본 그 느낌이 더 가깝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그 관용의 그 느낌이, 이게 마음에서 뭐 다른 들었습니다.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AI가 많이 발전하면서부터 사진도 AI가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형태의 전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아주 특이한 그런 사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전혀 다른 외계에 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전체 사진들을 만들어낸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그걸 새롭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예. AI가 만든 사진 아니야? 이런 질문을 어, 무지 많이 한다 그럽니다. AI가 그래서 아닌데도 예, 불구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관측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사진인데 음,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예. 오해도 사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 한 컷 한 컷 찍어가면서 그거에 감동을 받고 예.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도 뭐 해봤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예. 뭐 정도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사실 딱 그 경계 짓기는 어렵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최대한, 음. 예.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거 발전 또 사람의 아이디어의 발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자꾸 시도를 해야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근데 결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늘이 밝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은하수가 딱 그렇게 떠 있을 때 그런 모습, 이런 거에 받는 감동, 그 자체를 네. 보고 싶은 게 또 크거든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아주 오지에 가면은 카메라 들고 한 번쯤 생각대로 예.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반 사진하고 전체 사진하고의 한 가지 차이가 이제 일반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순간 포착이잖아요. 예, 그 순간 포착이 오랜 기다림이나 아니면은 그 아주 예, 행운으로 그 그렇죠. 예, 럭키하게 그 장면을 우연히 음, 포착을 하거나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한데 전체 사진은 그런 면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연이라기보다는 오랜 그 인고의 노력으로 예, 준비된 준비된 하늘을 그냥 예, 예, 자기가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합성도 더 발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물론 과거에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따로따로 찍어서 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전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흑백으로 따로따로 찍어도 그 시간 사이에는 예, 전체가 안 변하니까 예, 세 장을 그렇죠. 합쳐도 칼라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 예, 예. 저는 그 전문적인 이제 그 천문학자로서의 연구를 위한 관측은 예. 별로 안 해봐가지고 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요. 그래서 음. 그걸 평생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대비해서 말씀을 좀 음. 해주시죠.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주제 중에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찍는 그런 연구용의 전체 사진. 이것도 네. 결국은 뭐 똑같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필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네로우 필터 같은 걸 써가지고 아주 음, 단파장 필터로 수백 시간씩 노출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깊은 그런 전체 사진들을 찍어내거든요. 근데 예, 그런 사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리 찍든 누가 찍든 그렇게 나온 사진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음,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뭐 허블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갔을 때 매일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전체 사진, 멋있는 전체 사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로 무슨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블이 뭐 그 비싼 돈 들여갖고 올려놓고 매일 전체 사진만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해서 그 네, 비싼 망원경을 올렸냐, 이런 말도 들을 정도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사진들 속에서 지금 우주가 막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의 음, 어떤 뭐 크기나 기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변화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이 갖는 그 의미가 뭐 똑같습니다. 일반 우리가 보통 이제 전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갖는 거나. 근데 단지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로 쓸 수가 있도록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장비도 안정적인 걸 써야 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써도 그걸 나중에 어떤 데이터로 환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자료는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관측할 때 뭐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그런 자료, 이미지들도 덩달아서 같이 찍어갖고 나중에 후처리를 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게 만들고. 예, 근데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예 그런 거 없이 픽셀 단위로 그냥 픽셀 단위로 그냥 그 별의 밝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예, 등급을 또 구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 놓고 보면은 뭐 밝기 변화가 픽셀 단위로 해놓으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같은 별이라도.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다 보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또 예,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처리 기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관측하는 예, 것도 옛날에는 한 장을 찍고 한 장을 읽어내고 또 찍고 읽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망원경이 가만히 있으면 별이 우리가 추적을 안 하면은 그냥 하늘이 흘러가 버리죠. 그 흘러가는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노출을 해가지고 흘러가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 음, 이제 장기 노출을 한 것처럼 그 별상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밝기를 또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이아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망원경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하늘에서 처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음, 그 사진을 계속 찍는 거죠. 하늘을 이렇게 스캔해 나가면서 예, 예, 구 형태로 다 채워 나가는 거죠. 예, 다 채우고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스캔해서 채우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찍고 흘러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전하면서 계속 읽어내면서 읽어져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각각의 별의 등급을 다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측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관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죠. 장비 자체도 뭐 이제 워낙 안정적으로 이제 잘 흘러가고 지금은 뭐 워낙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천문학자들이 어쩌보면 데이터에 치여가지고 이 무슨 연구를 하지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진 하면은 보통 전체 사진, 멋있는 이런 전체 사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찍는 이것도 그거 유사한데 우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네. 얻어놓은 데이터 중에 그렇죠. 데이터 중에 필요하니까 그걸 컬러 합성해 보면 멋있는 전체 사진이 또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허블이나 지금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그런 칼라 사진을 만드는 팀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런 데서 칼라 사진은 별도로 또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만들고 있고 연구자들은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또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래의 원본에서 데이터를 자꾸 얻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연구용 사진은 이제 목적이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목적이 완전히 아무래도 다르죠. 예, 예, 사진이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각 파장별로 빛이 얼마나 투과돼서 들어오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 예,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예, 원래 들어온 빛이 얼마인지 알 수 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장비나 그날의 그 대기 상태나 뭐 예,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일반 사진 또 아마추어의 그 천체 사진은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이제 예.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우주여행도 이제 점점 그 상용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은 어쩌면은 오늘 별 사진 찍으러 달에 가보자. 뭐 이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죠. 여비가 너무 들 것 같은데.